본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오히려 나한테 감사해야 될걸. 해당 설문조사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될 것이며 지문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주시면서 답하여 주십시오. 설문조사의 질문과 여러분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몇 가지 규칙들이 함께 안내되오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오며 해당 설문조사 닥치고 시작이나 하자고. 첫 번째, 본 설문조사는 반드시 컴퓨터로 진행해야 합니다. 당신의 책상에는 컴퓨터와 키보드, 마우스를 제외한 다른 물건들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손장난을 칠 수 있는 물건들은 반드시 치워 주십시오. 물병, 파일 정도는 괜찮습니다. 1-1. 해당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키보드는 만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C 버튼을 누르면 설문조사 창의 컬러, 흑백 모드를 변경하실 수 있지만 되도록 흑백으로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리며 설문조사가 끝날 때까지 당신은 마우스만으로도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1. 좋은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설문조사 2. 당신은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문조사 3.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단지 주위를 둘러보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주위를 둘러보라는 지문이 나왔을 경우 상하 좌우 360도를 전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훑어보는 것이 아닌 천천히 구석구석 자세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다만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정면을 봤을 때 당신을 쳐다보는 무언가와 눈이 마주쳤다면 무시하십시오. 단순한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게 끝나면 넌 엄청난 진실 마주할. 세 번째, 설문조사 중 잡음과 함께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는 시청각이 불편한 분들께서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읽어주는 음성이 나오며 사전에 녹음된 파일이 재생되는 것이기에 잡음이 섞여 나올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책상에 시계가 있다면 현재 시간과 동일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시간이 맞지 않다면 현재 시간과 동일하게 맞춰주시고 오전, 오후를 잘 확인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24시간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4. 당신은 현재 삶에 만족하십니까? 설문조사 5. 당신은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설문조사 6. 당신은 공황장애 및 공황 발작 증상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본 설문조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신상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성별, 나이 외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절대 수집하지 않으며 그런 지문이 나와도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상 끝까지 진행해 주셔야 하며 지금 이 문항을 들음과 동시에 설문조사 창을 강제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설문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방 문이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혹은 곁눈으로 보이는 누군가의 눈동자나 실루엣이 보인다면 설문지에 있는 질문에 최대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이 설문조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설문조사를 끝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7.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설문조사 8. 불을 끄면 무서울까요? 일곱 번째, 해당 설문조사는 당신의 현실에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가 어떻게 현실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심하고 설문조사에 응하십시오. 여덟 번째, 본 설문지 답안은 네 혹은 아니오만 존재합니다. 두 가지 답변 외에 다른 답변을 보셨다면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최근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질문에서
3가지 이상의 답안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답안이었는지 확인하려 연락을 해봤지만 더 이상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하였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네, 아니요 이외 어떤 답안도 선택하지 마십시오. 설문조사 9. 당신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설문조사 10. 현재 당신 뒤에 있는 사람을 아십니까? 9번째. 10번 질문을 보면서 장난으로라도 부모님을 떠올리며 장난스러운 생각을 하셨다면 당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떠올리십시오. 본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잠깐의 장난스러움도 있어서는 안 되며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섞이면 미지근한 물이 되듯 공포심으로 진중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10번째. 본 설문조사가 어떤 것을 위해 진행되는 것인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을 것이며 당신 주위에 이 설문조사에 대해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더 나은 현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11번째. 10번 질문까지 답변하셨다면 본인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펼칠 수 있는 무언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펼칠 수 있는 무언가면 아무거나 가능합니다. 심지어 반으로 접혀있는 종이도 괜찮습니다. 펼친 것 안에 헤드폰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착용한 헤드폰 또는 이어폰을 벗어주시고 착용하고 있지 않다면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알 그림이나 사진이 들어있다면 구겨서 버려주십시오. 설문조사 11. 만약 당신이 실종된다면 누군가가 당신을 찾을까요? 12번째. 창문의 커튼이 열려있다면 커튼을 쳐주십시오. 단, 창문 밖을 확인하지 말고 눈을 감거나 다른 곳을 바라본 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단순한 설문조사에 불과하고 현실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설문조사 12. 당신이 비명을 지른다면 들을 사람이 있나요? 설문조사 13. 당신은 혼자 있습니까? 13번째. 13번 질문에 답변하였다면 아까 쳐두었던 커튼을 열고 창 밖을 확인해 주십시오. 창문이 없다면 방문을 열어 문 밖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눈으로 본 것을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답변에 의한 결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은 늦은 밤 집을 가고 있습니다. 항상 다녔던 길이기에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길일 것이고 어떤 길보다 익숙한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왠지 오늘 어딘가 모르게 이질감이 듭니다. 주위를 둘러봅니다. 평소와 똑같은 길, 똑같은 가로등, 똑같은 집들. 당신은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보며 이 알 수 없는 이질감의 원인을 찾아봤지만 어떤 것 하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어째서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모르는 걸까요? 말이 되지 않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 왜 모르는 걸까요? 지금 당신 귀에 들리는, 아니, 어쩌면 머릿속에서 들리는 이 소리를 눈치챘습니까? 지금부터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하고 싶다면 제 말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시간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중요한 것은 해가 진 밤이라는 것이고 빛이 없는 어둠 속에 당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평소와 같이 걸어가십시오. 쭉 걷다 보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큰 쓰레기통이 당신의 왼쪽에 보일 것입니다. 이 쓰레기통은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아주 큰 쓰레기통입니다. 파리가 주변에 날아다닐 것이고 음식물 냄새도 아닌 이상한 악취가 풍길 것입니다.
쓰레기통을 열어 안을 확인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이 무엇이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쓰레기가 들어있을지 끔찍한 무언가가 들어있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운이 좋다면 그 안에 굉장히 값진 물건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탐날 것입니다. 고가의 명품일 수도 있고 최신형 게임기기일 수도 있고 핸드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당신이 정말 탐낼 만한 물건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 물건을 가져가도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물건을 가져갈 용기만 내면 언제든 그 물건은 당신 것이 됩니다. 당신의 눈앞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다가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그냥 지나치거나. 시간이 없으니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빨간 원피스의 여자가 당신의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을 걸기로 했다면 4번 수칙으로, 그냥 지나치기로 했다면 5번 수칙을 따라주십시오. 아쉽게도 빨간 원피스의 여자는 당신의 말을 무시하고 지나갔군요. 하지만 그녀는 왜인지 당신을 끝까지 쳐다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그녀를 끝까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찝찝함과 불안함이 남아있지만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기에 당신은 가던 길을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무 일도 없이 빨간 원피스의 여자는 당신을 지나쳐갔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처음 보는 여자에게 불안감을 느꼈던 거죠. 가시지 않은 불안감에 뒤를 돌아본 순간 끝까지 당신을 쳐다보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빨간 원피스의 여자를 봤습니다.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지만 당신은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다시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불안감이 채 가시기 전 오른쪽으로 꺾자마자 후드를 뒤집어 쓴 어떤 남성이 당신이 왔던 길,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사라진 길로 급하게 뛰어갑니다. 그녀를 찾으러 가는 걸까요? 아니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확인을 하고 싶지만 가로등이 전부 꺼져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만 그는 벌써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군요. 그가 뛰어왔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조용한 골목길입니다. 단지 운동을 하고 있던 걸까요? 이제 10분 정도 후면 집에 도착합니다. 자주 가던 편의점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고 몇 년 동안 다니면서 편의점에 불이 꺼진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불이 꺼져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어봅니다. 어라? 문이 열리네요. 불이 꺼지고 아무도 없는 편의점인데 사장님이 어디 가신 걸까요? 어딜 간 거라면 불은 끄고 왜 문은 잠그지 않은 걸까요? 다시 집으로 가려고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뒤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소리만 들릴 뿐 누군가가 걸어오는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소리 어디서 들었던 구두 소리입니다. 그 여자가 따라온 걸까요? 기다려보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고 마치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듯 구두 소리도 가까워지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집으로 가야겠네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길가에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닌데도 말이죠. 지금까지 오면서 만났던 사람은 단 2명.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처음부터 느껴졌던 이질감이 이 모든 것들에서 오는 이질감이었을까요? 그건 확실히 아닐 겁니다. 왜냐면 당신은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이럴 줄 몰랐으니까요. 어느덧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언제 사라졌는지 확인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드디어 집 앞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집은 멀쩡한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켜져 있는 불빛들을 보니 불안함이 조금 해소되는 느낌이 드는군요. 오늘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십시오. 고층에 살더라도 그냥 계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제 말을 무시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경고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무조건 계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오늘 하루 한 번은 계단으로 가세요.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긴장했던 탓인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피곤함이 몰려오네요. 그래도 씻고 자야죠. 밖의 냄새를 지워야 합니다. 당신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생각보다 밖의 냄새는 짙거든요. 이제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보죠. 집에 오는 동안 모든 것들이 이상했지만 베개와 이불의 촉감은 그대로입니다. 은은하게 올라오는 섬유유연제의 냄새까지 그대로군요. 오늘 하루를 되짚어봅니다. 과연 집에 오는 길만이 이상했던 걸까요? 평소와 같은 하루였지만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었나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잠에 빠져듭니다. 이 시간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걸까요?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문을 열고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인터폰으로 볼 생각은 하지 마세요. 반드시 문을 열고 확인해야 합니다. 문을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네요.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인 걸까요? 인터폰에 기록이 남아있겠지만 확인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내일이 된다면 확인해도 좋지만 오늘 밤은 절대로 확인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정말 하루를 마무리해볼까요? 현관문은 잘 잠궈뒀고 이제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가 고픈가요?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배를 채우죠. 다 먹었으면 이제 정말 끝낼 때가 왔습니다. 밖에서는 또 구두 소리가 들리네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베란다 문은 잘 열려있나요?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에게 자유를 선물해 보도록 해봅시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아까 봤던 빨간 원피스의 여자가 거꾸로 서 있네요. 그럼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누구세요? 누군지 설명해도 어차피 이해 못할 겁니다. 아니, 여긴 어디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딘가의 건물이라고 하죠. 아마 가장 유사한 모습으로는 호텔이 되겠네요. 아주 작은 호텔.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96호실을 찾는다면 이곳을 탈출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지금부터 차차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실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죽던 말던 난 상관없으니까. 당신의 여정은 이 엘리베이터를 나가면 시작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나가서 이곳을 탈출하려는 시도를 해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엘리베이터에서 생을 마감할 것인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한번 나간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으며 당신의 안전 또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머문다면 안전은 하겠지만 그 어떤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니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를 나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본다면 변화 있음과 없음 표지판이 달린 2개의 엘리베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호텔 내부의 변화를 찾아야 합니다. 변화가 있다면 변화 있음 표지판이 달려있는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시고, 변화가 없다면 변화 없음 표지판이 달려있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선택이 맞았다면 엘리베이터 내부 조명이 초록색으로 바뀌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이고, 틀렸다면 빨간 조명으로 바뀌면서 다시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초록색이든 빨간색이든 당신이 있던 곳과는 항상 다른 곳이 될 것입니다. 벽면에는 몇 개의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액자 속 사진을 유심히 봐주십시오. 다행히도 평범한 자연과 멋진 풍경을 담은 사진입니다. 액자 속에는 무조건 사진만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은 2번 수칙에서도 말했듯 자연과 풍경을 담은 사진이지 기괴하거나 무서운 사진은 없습니다. 짧은 복도를 지나면 4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이 객실들의 문은 전부 잠겨 있으며 객실을 이용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용한다면 그게 사람일지 아닐지 그 무엇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객실 내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면 귀를 가까이 대 확인해봐도 좋습니다. 이외 어떤 상황에서도 함부로 객실의 문을 두드려 본다거나 귀를 가까이 대지 마십시오. 가끔 객실의 문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만 열려 있을 것이며 그 틈새로 절대로 사람이 드나들 수 없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봤다면 즉시 변화 있음 엘리베이터로 뛰어가십시오.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무언가가 나왔다는 뜻이고, 나온 무언가는 단연코 절대 사람은 아닙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면 이것 또한 변화 있음 엘리베이터로 가십시오. 하지만 3-1번 항목처럼 긴급한 상황은 아니며 단지 방 안으로만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방 안이 어떻게 보이던, 무슨 소리가 들리던, 무엇을 보았던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건물의 끝에 당신이 찾아야 할 96호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몇 층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확인을 해봤자 그것이 진실인지도 확실하지 않을 것이고, 만에 하나 진실이라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의미 없는 것을 확인하려고 당신의 체력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음식을 먹지 못하는 당신의 체력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변화를 찾아야 하는 이곳에서 소리의 변화는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소리를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인간의 오감은 서로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당신의 운이 좋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한 번쯤은 사물들을 만져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는 사물이라던가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사물들 위주로 말입니다. 다만 2개의 물건이 겹쳐져 있는 것 같다면 절대로 만지지 마십시오. 항상 어느 순간이든 예외는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한 발자국만 엘리베이터 밖으로 내민 뒤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조명은 잠시 후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지만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밖으로 완전히 나가버린다면 더 이상의 수칙은 의미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테니까요. 이 공간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도 말했지만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거고, 이해한다고 한들 당신의 머리가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쓸데없는 것에 힘을 쓰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핸드폰이 있다면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주십시오.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안 됩니다. 또한
갑자기 정전이 된다거나 조명이 없는 공간이 보인다면 그때 핸드폰 후레쉬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최대한 아껴야 합니다. 핸드폰이 없다면 뭐 별 수 없는 거죠. 어두운 공간에 가지 않기를 비는 수밖에.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이곳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 혼자서만 해결해야 하며 어떤 것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한 것이 아닌 절대 불가능입니다. 혹시라도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의 모습을 봤다면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십시오. 초록색 조명이든 빨간색 조명이든 이 순간만큼은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만 잘 지켜준다면 큰 문제 없이 96호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시시하게 느껴지거나 허무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96호실을 찾는다면 이곳을 탈출할 수 있다고 했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다거나 당신이 있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준 일련의 규칙을 믿으실 겁니까? 제가 당신을 돕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저를 선한 존재 혹은 악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게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피 플레이 타임은 PC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시작 전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안내글과 음성에 집중해 주시어 안전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수칙은 최초 게임 실행 시 자동으로 한 번만 재생되오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저희 게임은 2021년 10월 13일 출시한 어드벤처 호러 게임입니다. 언리얼 엔진으로 개발하여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으로 몰입감을 더해줍니다. 두 번째, 최근 들어 챕터 2를 플레이해봤다거나 챕터 2 플레이 이후 컴퓨터에서 자잘한 버그가 발생한다, 집 안에서 이상 현상이 일어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까지는 챕터 1만 나와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챕터 2가 나올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챕터 2를 보신다면 절대 플레이하지 마십시오. 구매하셨다면 환불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게임 실행 전 권장 사양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사양이 다소 높으므로 실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권장 사양보다 현저히 낮은 컴퓨터에서 게임이 실행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양을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안내가 끝난 후 확인해 주십시오. 네 번째, 게임 속 배경은 플레이타임이라는 장난감 공장입니다. 게임 실행 시 플레이타임 공장에 소개 영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때 플레이타임이 아닌 플레이나우라고 보여진다면 게임을 삭제 후 재설치해 주십시오. 단순한 오류입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그 순간부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과 놀아야 할 것이며 그들에겐 단순한 놀이에 불과하지만 우리 인간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플레이어의 손인 그래픽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손이 파란색, 오른손이 빨간색입니다. 두 개의 색이 반대로 되어 있거나 파란색 손에 피가 묻어 있는 듯이 보인다면 해당 화면을 캡처 후 게임을 종료해 주십시오. 캡처한 파일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로비 가운데에는 우리 게임의 마스코트이자 챕터 1을 책임지는 허기워기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조형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의 눈이 플레이어를 따라 움직인다면 그래픽을 이용하여 조형물에 성우를 그어 주십시오. 성우는 머리부터 시작해 명치까지 온 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으면 됩니다. 7번째, 장난감 공장이 배경인 만큼 게임 속에 등장하는 괴생명체들 또한 장난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챕터 1에서 모습이 공개된 캐릭터로는 허기워기와 파피 두 종류입니다. 앞으로 챕터가 진행되며 다양한 장난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번째, 간단한 퍼즐을 풀며 게임을 진행합니다. 조금만 고민한다면 누구든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며 유튜브에 다양한 공략 영상들도 있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략 영상을 따라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는다거나 뭔가 다르다면 5번 이상 시도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십시오. 게임을 종료해서도 안됩니다. 약 60분이 지난 후 컴퓨터를 강제 종료해 주십시오. 9번째,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장난감 부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재료들과 벨트를 타고 장난감을 조립하는 기계가 있는 곳으로 갈 텐데 이때 벨트 안에서 재료들이 쏟아집니다. 다만 쏟아지는 재료 속에서 눈알이나 사람 머리를 보아도 놀라지 마십시오. 단지 장난감의 재료일 뿐입니다. 10번째, 허기워기가 등장할 때 일부 버그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괴롭히지 마십시오. 인간들의 희락을 위해 만들어진 장난감이었기에 몇 번은 괜찮을 것입니다만 평범한 장난감이 아닌 지금은 자신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우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11번째, 벤트 추격전을 하다 보면 벤트 안에 다양한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런 문구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Stay here, stay with me, die together, don't leave me alone. 문구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저런 문구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12번째, 허기워기에게 잡혔을 때는 끔찍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스피커에서 살려달라는 외침이 들린다면 어떻게 해서든 하루가 가기 전에 챕터를 클리어해야 합니다. 13번째, 파피의 방으로 향하는 길에는 아름다운 오르골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 오르골의 노래가 장송곡으로 들린다면 스피커의 볼륨을 꺼버리던 게임의 볼륨을 0으로 해주십시오. 장송곡은 장례식 때 연주하는 노래로 망자와 마지막 이별을 할 때 사용되는 곡입니다. 14번째, 챕터 1이 끝나면 검은 화면에서 You opened my case. 라는 파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저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경고합니다. 절대로 파피의 대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단순한 게임일 뿐입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간의 공포를 좋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게임을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피 플레이 타임은 PC로만 플레이 가능하며 스팀에서 구매 후 이용 가능합니다. 게임 시작 전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안내글과 음성에 집중해 주시어 안전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수칙은 최초 게임 실행 시 자동으로 한 번만 재생되오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본 게임은 2024년 1월 31일 출시했으며 기존 출시일은 23년 12월이었지만 사내 사정으로 인해 한 달 정도 연기되었습니다. 이전 작품들과 다르게 언리얼 엔진 5로 개발하여 더욱 실감나는 그래픽을 보여주며 현지화 더빙까지 완료되어 더욱 몰입감 있는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앞에서 말했지만 본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은 PC 이외의 다른 플랫폼은 불가능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닌텐도 스위치 등 콘솔 기기에서 본 게임을 보셨다면 절대로 구매하지 마십시오. 챕터 1, 2는 모바일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무료로 배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점 또한 참고해 주십시오. 해당 수칙을 무시하고 구매하셨거나 무료로 배포된 게임을 플레이한 후 발생하는 문제 또는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플레이어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2-1 스팀에서 판매하고 있는 게임 가격은 16,500원입니다. 현재 공식적인 할인은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수칙에 명시된 가격과 다르다면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현지화 더빙이 되어 있지만 더빙 음성과 자막의 문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더빙 음성을 켜고 플레이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막을 끄고 플레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1 간혹 더빙 음성이 자막과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들린다는 문의가 있습니다. 대부분 게임을 재시작하거나 재설치를 한다면 해결될 테지만 아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면 게임을 완전히 삭제해 주신 후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내용 없이 비명소리가 반복되는 경우, 더빙 음성 뒤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경우,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말을 하는 경우, 제4의 벽을 허무는 듯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경우, 캣냅이 오고 있어 라는 문장이 반복되는 경우. 네 번째, 이번 챕터는 이전과 다르게 퍼즐 요소가 강화되었습니다만 누구나 조금만 고민하면 풀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이전 챕터에서 경험했던 기믹을 이용한 요소들도 있으며 이번 챕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기믹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 절단을 연상케 하는 방법으로 기믹을 푸는 것은 없습니다. 4-1 이전 챕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공룡 영상을 따라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는다거나 뭔가 다르다면 5번 이상 시도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십시오. 게임을 종료해서도 안됩니다. 약 60분이 지난 후 컴퓨터를 강제 종료해 주십시오. 5번째, 게임 실행 전 권장 사양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사양이 다소 높으므로 실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권장 사양보다 현저히 낮은 컴퓨터에서 게임이 실행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양을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안내가 끝난 후 확인해 주십시오. 6번째, 이번 챕터의 주 배경은 플레이케어라는 시설입니다. 이곳에는 5개의 큰 건물들이 있으며 여러분은 각 건물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맞닥뜨릴 것이고 그 일들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플레이 로어라고 되어 있다면 화면을 캡처한 후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하지 마십시오. 무시하고 게임을 계속 진행한다면 게임 속 플레이어와 동기화될 것이며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직접 난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게임 캐릭터와는 다르게 우리 인간의 목숨은 단 한 개임을 잊지 마십시오. 7번째, 이번 챕터에서 사용되는 그래픽은 총 4가지입니다. 왼쪽 그래픽은 고정되어 있으며 오른쪽 그래픽이 3가지로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히든 그래픽이나 이스터에그 같은 추가적인 그래픽은 없으니 초록색, 보라색, 빨간색 외 그래픽을 추가로 획득하신다면 불편하시겠지만 게임을 재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에서 자동으로 재시작할 수 있으므로 게임 플레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8번째, 플레이 중간중간 비디오 재생기를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 재생기와 동일한 색상의 비디오 테이프가 주위에 있으니 반드시 비디오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의 스토리를 볼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여러분을 보호하는 장치로도 사용되니 비디오 재생기를 본다면 반드시 비디오를 찾아 재생시켜 주시고 절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9번째, 그래픽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존의 그래픽보다 연결 케이블이 길어져 더 멀리 손을 보낼 수 있고 제트팩이 장착되어 있어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캐릭터가 고통스러워한다면 주변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주변과 다르게 뭔가 이질적인 부분이 보일 것입니다. 빨간색 손을 획득한 상태라면 해당 부분에 총을 발사하십시오. 빨간색 손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라면 최선을 다해서 다음 맵 또는 이전 맵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10번째, 게임 플레이 도중 어디선가 향긋한 냄새가 느껴지거나 분홍색 또는 붉은색의 연기가 보인다면 최대한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젖은 수건이나 천 따위로 코와 입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환각과 환청을 경험하게 될 테지만 농도에 따라서 그것은 실체가 될 수 있습니다. 11번째, 미스 딜라이트를 피해 건물을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마치 무언가에 속박된 것처럼 눈알만 굴려 우리를 쳐다볼 것입니다. 그녀에게 당하지 않도록 눈을 떼지 마십시오. 다만 쳐다보고 있음에도 그녀가 계속해서 움직인다면 그녀가 당신을 잡아채기 전에 게임을 종료하셔야 합니다. 이 순간은 Alt F4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Ctrl Alt 델키를 눌러 강제로 종료해 주셔야 합니다. 부디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12번째, 하반신이 없는 도그데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작은 스마일링 크리터즈에게 잠식당해 우리를 쫓아올 것이고 그를 따돌려야 합니다. 챕터 1 허기워기 추격신의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뒤를 돌아봤을 때 도그데이가 아닌 허기워기가 쫓아온다면 절대로 잡히면 안됩니다. 그에게 잡힌다면 단지 게임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13번째, 이번 챕터의 마지막 보스라고 할 수 있는 캣냅과 맞서야 합니다. 정확히는 캣냅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방과 위로 침입하려는 캣냅을 가스를 이용해서 막고 위쪽에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는 약 3분 정도 지속되며 마지막에 다가갈수록 전력이 부족하여 사방의 통로를 막고 있던 연기가 멈추게 되어 모두 직접 막아야 합니다. 이때 게임 속이 아닌 여러분의 방 또는 창문이 열린다면 현실의 문 또한 신경 써서 막아야 합니다. 다만 열린 것을 5초 안에만 닫으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지만 5초가 지나도록 닫지 않는다면 게임이 아닌 현실에서 그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수칙의 전부이며 단순한 게임일 뿐입니다. 안전하고 몰입감 있는 플레이를 위함이니 겁먹지 마십시오. 올해 타 지역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 군대를 제외하고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건 처음이다. 솔직히 어릴 때야 자취에 대한 로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모님 품이 얼마나 편안하고 아늑한지 알기에 가기 싫지만 가야 하는 이 현실이 싫다. 지방 쪽이라 다행히도 월세는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었고 생각보다 깔끔하고 괜찮은 집을 구했다. 참, 부동산에서는 별말 없었는데 집주인이 따로 연락이 와서 이 집에서는 잘 때 웬만하면 불을 켜고 자야 한다는 말과 함께 작은 쪽지를 주고 갔었는데 할 것도 없는데 그거나 한번 볼까 한다. 안녕하세요. 집주인입니다.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불편한 거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다른 건 아니고 여기 집세가 다른 집들보다 조금 싸죠. 세상에 공짜 없다고 월세가 싼 이유가 있어요.
이 집에서 별 탈 없이 지내려면 몇 가지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거든요. 크게 어렵거나 하는 건 아닌데 좀 자잘하게 귀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잠깐의 귀찮음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칫 위험한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꼭 읽어보시고 믿기 어렵고 귀찮게 느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지켜주길 바래요. 다른 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 이 규칙을 어기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요. 반드시 명심하세요.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크게 위험하지 않은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다 들었겠지만 월세 입금일은 매달 15일이에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갑작스럽게 돈이 나가서 15일에 입금을 못할 것 같으면 여유있게 2-3일 전에는 말해주세요.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무 말 없이 입금일을 지키지 않는 건 서로 간의 예의라 생각하고 지켜주시거나 연락 꼭 부탁드려요. 윗집이나 옆집에서 소음 때문에 거슬리는 일이 있다면 개인 간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저한테 연락하시거나 부동산에 연락주세요. 예전에 층간소음 때문에 큰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뒤로는 개인끼리 문제 해결하는 걸 웬만하면 막고 있거든요. 물론 무조건 싸움이 난다거나 일이 커지지는 않을 테지만 이웃 주민들끼리 얼굴 붉혀서 좋은 건 없으니까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밤에 자려고 불을 끄잖아요. 주방 쪽 불이 다시 켜진다거나 화장실 불이 켜진다거나 혹은 켜진 불이 꺼진다거나 할 수 있어요. 이 집에서는 반드시 불을 끄고 자야 합니다. 반드시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불을 전부 끄고 잠에 들어야 해요. 술에 취한 날이라도 너무 피곤한 날이라도. 화장실 문은 되도록 열어두고 주무시는 게 좋을 거예요. 화장실에 작은 창문이 있기는 한데 문을 닫으면 환기가 잘 안 돼서 곰팡이가 필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아니에요. 무튼 화장실 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열어두고 주무세요. 딱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어요. 매달 15일 밤 9시쯤 화장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거나 화장실 불을 껐는데 켜진다거나 켰는데 꺼진다거나 하는 이상현상이 발생한다면 그날은 화장실 문을 무조건 닫고 주무세요. 아마 문을 닫으면 몇 번은 다시 열릴 거예요. 그때는 바닥을 보면서 화장실로 천천히 다가가서 문을 닫아주세요. 절대 화장실 안쪽을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문이 다시 열리는 시점은 침대에 누워서 다시 일어나기 귀찮을 때 그때 다시 열릴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잠깐의 귀찮음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천장에서 코 고는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냥 윗집 사람이 유독 코를 심하게 고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날은 참고 주무시거나 이어폰이나 귀마개를 착용하고 주무세요. 그 소리가 정확히 뭔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건 윗집 사람의 코 고는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 이 집에서 살던 사람이 밤마다 누군가 쳐다본다는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나가기 전날까지도 계속 저 말을 하길래 저도 며칠 이 집에서 자봤어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누가 쳐다보는 건 당연히 보지 못했고 그런 느낌조차 받지 못했어요. 근데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누가 쳐다보는 것 같으면 시간 상관없이 저한테 바로 연락해주세요. 전등이 나가면 반드시 저한테 연락해주세요. 제가 갈아드릴 겁니다. 물론 교체하는 전등 비용도 제가 부담할 거고요. 절대로 전등을 혼자 교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에 어떤 분이 전등을 교체하려고 하다가 전등이 깨져서 그 유리가루가 눈에 들어가는 바람에 실명이 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거든요. 아무리 능숙하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안전사고는 예상치 못할 때 발생하니까요. 모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후레쉬나 LED 손전등 같이
밝은 빛을 내는 무언가를 작동시키지 마세요. 특히 사진 촬영을 할 때 터지는 플래시를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실수라도 사진을 찍었는데 플래시가 터졌다면 그 사진은 바로 삭제해주세요. 작게 보이는 미리 보기 화면에 무언가 찍혀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절대 확인하지 말고 삭제해 주십시오. 새벽에 자다 깼을 때 화장실이 급한 게 아니라면 바로 다시 잠들어야 합니다. 화장실이 급하다면 4-1 항목과 같이 바닥을 보면서 화장실로 이동해 주세요. 이때 화장실 불을 켜면 안 됩니다. 조금 무서울 수도 있지만 불을 끄고 빠르게 이용한 후 다시 침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5에서 10분 안에 잠들어야 해요.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다시 잠들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지인과 집에서 놀 수 있습니다. 배려하는 차원에서 너무 큰 소리로 떠들지는 말아주세요. 물론 옆집에서도 바로 찾아오진 않고 저에게 연락을 줄 겁니다. 그럼 저는 그 민원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만 지켜준다면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원사항은 반드시 저에게 연락 주셔야 하고 저는 민원 신고를 받으면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